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예능 유망주, 승진, 발전 지수, 23세네요. 자, 먼저 23세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일 첫 방송된 러브신 넘버 샵 관련 키워드입니다. 러브신 넘버 샵은 각 연령대별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 연애와 사랑, 결혼을 주제로 풀어내는 옴니버스형 드라마인데요. 이날 방송된 23세 편에서는 완벽한 연애를 꿈꾸며 3명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대학생 두아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전 지금 3명의 남자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완벽한 거죠. 폴리아모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어요. 폴리아모리라면 비독점적 다자연애.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연애하는 동시에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유지하는 연애 형태. 네. 안 돼. 알겠어요. 이거 너지?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사진이랑 올라왔어. 여기 너네 집이잖아. 사과대 17학번 고수팬 예생녀의 이중생활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엄친딸인 그녀. 실상은 세 남자와 동시에 난잡한 연애를 하며 남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차분해? 혹시 누군지 아는 거야? 아마도. 진작 모두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랬음. 사과대 17학번 이중생활 내생녀 실체 전격 공개. 이런 허접한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부른 게 헤어지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해?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대 모아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가성비 따져서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애초에 세 남자 동시에 만나는 여자애가 무슨 예의야? 우리가 진짜 연애한 게 맞긴 하니? 넌 사람 진심이 그렇게 우스워? 누가 처음이었어? 이제 아무도 안 남았네요. 괜찮아요. 남도 할 수 있는 23이니까. 이런 연애 저런 연애 그런 연애 몇 번을 더 해봐도 돼. 그게 다 사는 거지. 그 과정들이 다 연애사인 거고. 주인공 두아를 연기했던 배우 김보라 씨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소재라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러브신 넘버 샵 23세 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생소한 주제를 다뤄서 시청자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만큼 오해나 오독의 여지 없이 제대로 전달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되게 커요. 다자간 연애는 이 관계 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파트너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 하나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게 폴리아모리인 거고요. 네. 극중에서 들어간 거는 그냥 이제 바람인 거죠. 이제 문어발 연애인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폴리아모리라는 용어를 꺼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아, 그냥 저렇게 바람 피는 게 폴리아모리라고 요새는 포장하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바람을 피우는 어떤 청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으면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개념을 오용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되게 컸던 편이었습니다. 두아에 대한 사진을 이제 몰래 올리고 이제 그 비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그 여성 동기였죠. 처음부터 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우연히 비번도 안 걸린 남의 태블릿을 받고 하필 거기서 내 사진을 발견했고 3일 뒤 그 사진을 이용해서 글을 올린 그 과정은 절대 충동이나 호기심이 아니야. 성 역할 규범이라든가 어떤 이성애적 규범이라는 것들 결국에는 그 근원에 가부장제가 있는 남성 중심 문화를 해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폴리아모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두아의 반대편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여성의 얼굴로 등장한다는 것도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아가 자유로운 연애를 꿈꾼다면서 갑자기 마지막엔 오랜 친구한테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되게 기억에 남는 이렇게 장면들이 있었어요. 두아가 자신의 잘못을 여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 친구한테 말하는 장면 같은 것도 그게 왜 여자를 싸잡아서 욕먹이는 거야? 만약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나 개인을 욕해야지. 그게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준 미달인 거 아니야?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시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능 유망주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달 30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5인의 예능 유망주들이 등장해 특급 개인기를 선보이며 각자의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양세찬 씨도 런닝맨에서 혼자 있으면은 뭐 큰 그림 못 만들더만.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안 시켰는데? 그럴 줄 알고 안 가져왔어. 내가 하면 되지. 귀여워. 국주 선배부터 한번. 여기 명치를 콕콕. 에너지 넘치죠. 아니 근데 우리 저 혜준 씨도 뭐 최준으로 한 번만 마무리해 주세요. 최준. 안녕하세요. 당신도 뽀뽀해줘요. 뭐야 왜 안 해줘? 나 해줬잖아. 최준 못 이겨. 네, 그 정도예요. 최준 못 이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봤던 티를 그대로 입고 왔네요. 프리티. 야, 길간 예능 나가면 뭔가 최준해. 코끼리 한번 보여드릴까? 코끼리. 몸을 써. 가지고. 개인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서 잘하도록. 아니 근데 여러분께 제가 미리 얘기 드리자면 이런 걸 다 예상했어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를 계속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에 가면서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 그죠? 이후 카놀라유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1 동고동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댓글 살펴보면요. 5분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게 느껴집니다. 이분들의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띄워주려고 노력해주는 선배들, 열심히 하려고 눈치 보는 후배들, 모두가 마음 짠한 영상이네요. 간혹 멋쩍은 순간에도 재밌다고 박수 쳐주는 선배분들의 모습이 멋있네요. 이처럼 5명의 예능 유망주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주는 선배들에 대한 긍정적 평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놀면 뭐하니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초반에 그 유망주 5인이 자막에도 나왔지만 얼굴에 진짜 긴장감이 굉장히 고스란히 느껴져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현희 씨나 유재석 씨 같은 선배들이 분위기를 이제 풀어주면서 되게 기대 이상이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특히 김혜준 씨가 이제 느끼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나 하준수 씨의 그 기분 나쁜 캐리커처를 딱 봤을 때는 인형 그대로를 그리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야 이거 혼나. 화내장. 날 이용해. 진짜. 날 이용해. 홍현희 씨입니다. 어떤 몸개그나 어떤 분장 없이도 충분히 각자의 매력으로도 웃음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서 다음 활동은 또 뭘까 이제 계속 기대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석 씨가 과거에 그 동거동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 선배인 고 최진실 씨가 도움을 주어서 자기가 이제 예전 동거동락에 출연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좀 겹치면서 이 기자회견장에서 약간 유재석 씨의 각오 같은 것도 사실 느껴지기도 했어요. 새로운 예능 원석들을 발굴하는 이 상황에서
통해서 새로운 예능인들과 돌아올 동거동락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예능 유망주로 나온 코미디언 5분의 긴장감이 아주 역력한 얼굴들은 결국에는 그만큼 기회가 절박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MBC 연예대상 수상자 명단에서 신인상을 좀 파악해봤는데 총 47분이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코미디언은 8명에 불과했거든요. 코미디언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방송 제작 환경의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무명급의 코미디언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지금 동거동락 멤버가 발표된 걸로 아는데 사실 이 5명 중에 지금 한 분만 지금 포함이 됐는데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갔더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놀면 뭐하니가 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세간의 시선이 확 모였고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을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사람이나 분야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는 놀면 뭐하니가 계속해서 꾸준히 잘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산슬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이제 유벤져스 팀의 이 3분의 마에스트로를 조명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돼주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꼭 2021 동거동락이 아니더라도 놀면 뭐하니의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날 선보였던 5명이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자주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작진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발전 지수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9일 방송된 신년 특집 다큐 다가온 미래 2022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가사회 발전 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팬데믹 이후 급격히 달라진 미래를 위해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방직기계가, 증기기관차가, 컴퓨터가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다시 생겨났습니다. 2021년에 2019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숨가쁜 변화 속 6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 국가 사회발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국민의식 조사 결과 경제 성장의 지속성 확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줄 7가지 영역의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나날. 당신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사회 7대 발전 지수를 중심으로 미래를 살펴본 방송이었는데요. 위원들은 신년 특집 다큐 다가온 미래 2021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만 하던 지금 미래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피부에 온 것 같아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경제성장 지수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상승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경제 부문 지수는 낮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특히 그 사례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터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 우그르 사인 교수라는 사례를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우그르 사인 교수가 독일 사회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또 그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 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아마 개발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포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랑 조금 다르면 더 배척하거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혐오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도처에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집단에 대한 포용력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준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의식이랄지 여기서 짚어내고 있는 그 국가사회 7대 발전 지수 같은 화두 제기는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냥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극복을 잘하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희망인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7대 발전 지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러면은 너무 많은 주제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담으려다 보니까 약간 주마간산식으로 흘러갔던 느낌이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MBC가 좀 후속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 이런 다큐를 만들고 필요한지는 굉장히 공감하겠는데 오히려 저는 일반 대중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와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좀 더 풍부하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에서 하신 것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한 그런 사례들이 저는 오히려 대중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결론을 보면 과연 일반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승진인데요. 이번 키워드 오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31일에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기존 코디 노홍철의 하차한 자리에 코미디언 양세찬이 합류해 인턴 코디 경력 3번 만에 덕팀의 정식 코디로 승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코디에서 정식으로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양세찬입니다. 아니 근데 정식 코디님 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양세형 씨와 형제난 대결에서 제가 2승 1패를 해서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이겼죠. 양세형을 잡은 사람 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구해줘 홈즈 첫 방송부터 함께해온 노홍철 씨의 후임으로 누가 선정될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양세찬 씨의 합류 소식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형제가 상대편으로 고정됐네. 기싸움 장난 아니겠다.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는 건 아쉬운데 양세형, 양세찬 케미가 워낙 좋아야지. 앞으로 집도 많이 보러 다닐 텐데 기대됨. 양세찬 귀여웠어요. 스튜디오에서 형제들 저렇게 대칭으로 앉아있는 것도 웃기고 앞으로도 양세 형제 기대합니다. 양세찬 씨의 합류를 반가워하는 반응과 함께 양세형 씨와의 대결을 기대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인턴 코디 당시 양세찬 씨는 기존 코디들과 합을 맞추면서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양세찬 씨와 기대되는 출연자 조합을 꼽아주신다면 누굴까요? 저는 같은 팀 안에서 덕팀 안에서 붐 씨랑 왠지 코드가 개그 코드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호흡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양세찬 씨가 인턴 코디로 나왔을 때 붐 씨랑 같이 매물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봄을 닮은 남자 찬이찬이 양세찬이에요. 파이팅 좋다. 두 분은 무슨 만담 콤비처럼 이렇게 옷을 입으셨네요. 일단 둘이서 수준이 맞잖아, 수준이. 서로 정말 눈치껏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케미가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붐 씨도 스튜디오에서 우리 앨범 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양세찬 씨와 본인이 굉장히 좀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넌지 씨 좀 잘 밝힌 것 같고요. 인턴 코디 당시 때 양세찬 씨를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들도 많지만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한 이런 초보적인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는 좀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73회 때 코리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본인도 이제 외운 게 약간 티가 나니까 주변에서 출연자분이 그냥 보고 읽으세요 하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보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장동민 씨가 그러면 쉐어하우스랑 무슨 차이가 있냐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시 막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이렇게 부동산이나 인테리어의 초보적인 이미지가 시청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쟁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편인 장동민 씨와의 그런 케미스트리가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장동민 씨가 되게 강하게 이제 개그를 하기도 하는데 꿋꿋하게 자신만의 개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세찬 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좀 그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박나래 씨까지 좀 포함을 하고 싶어요. 공개 코미디도 같이 했었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나래 씨가 뭐 양세찬 씨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양세찬 씨도 거부하고 양세형 씨가 막 뭐 치를 떠는 그런 또 그런 역할들을 좀 본인들이 수행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 스튜디오 토크에서 약간의 좀 상황극적인 것들이 두 사람 사이를 뭐 중재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둘 사이를 더 이간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그 둘 사이 갈등 안에서 이렇게 변주시킬 수 있는 역할을 또 박나래 씨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좀 스튜디오 토크가 이 셋이 되게 좀 잘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예능감을 가진 양세찬 씨가 앞으로 구해줘 홈즈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